한국은 중국과 동일한 국가가 아닙니다. 뉴욕 패션계에서 부상하는 스타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시아는 사기 집단이에요. 상하이에서 투자 이야기를 하다가 디자인을 훔쳐서 달아났지요. 그러나 표절 논란으로 모든 것을 잃고 추방된 그 여자. 마지막 선택지는 항상 무시해 오던 한국분이었어요. 그런데 고작 1년 만에 파리 패션계 메인 무대. 올해 가장 획기적인 컬렉션,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한국이 제게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과연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2024년 5월 6일, 제 인생 최고의 날이면서 동시에 최악의 날이었어요.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앞 수백 명이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제 이름을 불렀어요. 자샤 펠드먼, 이쪽을 봐. 주세요. 제가 디자인한 드레스를 입은 할리우드 스타가 레드 카펫을 걸을 때마다 환호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성공했어요. 뉴욕에서 10년간 밑바닥부터 시작해 올라온 제가 결국 매트 갈라에 초대받은 디자이너가 되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꿈꾸어왔던 순간이었습니다. 브루클린의 작은 아파트에서 재봉틀 하나로 시작했던 제가 이제는 세계 패션계가 주목하는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정확히 5시간 43분 동안만 계속되었어요. 파티가 한창일 때 제 어시스턴트가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제 조수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로 다가왔습니다. 또다시 문제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왔어요. 또다시 큰 사건이 생겼습니다. 트위터를 한번 보시죠. 일어났어요. 트위터를 살펴보세요. 휴대폰을 꺼내 소셜미디어를 켰을. 휴대폰을 꺼내 소셜 네트워크를 열었을 때 제 가슴이 멎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때 제 심장이 뛰는 것이 멈춘 것 같았어요. 샵사샤 펠드먼의 표절 의혹 샵 갈라스 캔들. 샵사샤 펠드먼의 표절 논란 샵 갈라스 양초. 샵과짜 디자이너가 실시간 인기 검색어 1위. 샵과짜 디자이너가 실시간 트렌드 정상에. 제 이름이 표절이라는 말과 같이 전. 제 이름이 표절이라는 용어와 함께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제 대표 작품인 드레스와 2년 전 파리에서 열린 대표작 드레스와 2년 전 파리의 한 이름 없는 디자이너의 작품을 나란히 비교한 이미지를 무명 디자이너의 작품을 대조한 사진을 게시했고 그것이 단 1시간 만에 올렸는데 그것이 고작 1시간 만에 100만 번 이상 공유되었습니다. 100만 번을 넘게 공유되었어요. 아닙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저는 그 디자인을 본 적이 단 한 번도 그 디자인을 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세상은 이미 저에 대한 없어요. 하지만 온라인은 이미 저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매트갈라의 화려한 불빛. 심판을 내렸죠. 매트갈라의 찬란한 조명. 아래서 제 경력이 산산조각 나는 것을. 아래에서 제 커리어가 조각조각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눈빛이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축하의 웃음이
변하기 시작했죠. 축하의 미소가 의심의 눈초리로 변했고 악수를 의심의 시선으로 바뀌었으며 악수를 요청하던 손들이 하나둘 사라져 나누려 하던 손들이 하나둘 물러나 갔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즈 갔어요.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즈 첫면에 매트갈라의 신데렐라 표절 첫 페이지에 매트갈라의 신데렐라 표절 사건으로 추락 제 얼굴이 논란으로 추락 제 얼굴이 크게 도배되어 실렸습니다. 하루 아침에 크게 실렸어요. 하룻밤 사이에 저는 유망한 스타에서 패션 업계에 저는 떠오르는 별에서 패션계에 금지된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메일함이 악역이 되었습니다. 이메일함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축하의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축하 문자가 아닌 계약 해지 메시지가 아닌 계약 취소 통보들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브랜드는 알림들이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저희 브랜드 평판을 고려해야 하기에 당장은 협력이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블루밍데일즈, 삭스, 피프스 에비뉴, 네이먼 마커스. 제가 그렇게 진입하고 싶어 했던 백화점들이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인스타그램 구독자는 하루 사이에 30만에서 5만으로 줄었고 악성 댓글은 순간마다 수십 개씩 올라왔습니다. 표절자는 패션계에서 퇴출되어야 해 재능이 없으니 베낀 거겠지 역시 무명 출신은 안 되는가. 보자. 매너티 소호에 위치한 제 스튜디오에 돌아왔을 때 벌써 건물 입구에는 기자들이 포진해 있었습니다. 플래시. 공세를 피해 후문으로 들어갔으나 작업실 내부는 더욱 처참했습니다. 다음 시즌 준비를 위해 채용했던 직원들이 물건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샤. 그러나 저희도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에요. 그들을 원망할 수 없었습니다. 표절자라는 오명이 붙은 디자이너. 아래에서 일한다는 것은 경력, 자살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비어있는 작업실에 홀로 남아 재봉틀을 지켜보았습니다. 10살 때 할머니가 물려 주신 그 재봉틀. 제 꿈이 시작된 장소이자 이제는 끝이 난 장소.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제 에이전트 마크였습니다. 타샤, 앉아서 들어보세요. 하나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들어보세요. 하나의 제안이 도착했어요. 뉴욕의 어느 부드도 저를 원하지. 뉴욕의 어느 브랜드도 저를 원하지 않았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에 손길이 뻗어왔어요. 한국의 모드라는 기업이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제 작업을 관찰해 왔다고 해요. 표절 논란과 무관하게 제 능력을 인정한다고 했어요. 단서가 있습니다. 적어도 1년은 서울에서 근무해야 하며 한국 시장에 적합한 디자인을 해야 한다고요. 그리고 이 논란이 해소될 때까지는 뉴욕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추방이었습니다. 선택지는 두 가지뿐이었어요. 이대로 뉴욕에서 자취를 감추거나 아니면 지구 반대쪽으로 달아나거나 전화를 끊고 창밖을 응시했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석양빛에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는 모든 것을 얻었으며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포 때문에 아시아라니. 게다가 한국이라니 2년 전 상하이. 출장의 악몽이 되살아났어요. 그때의 혼란과 불편함, 소통이 불가능했던 답답함이 다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손이 멜렸어요. 그러나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뉴욕에서 저는 이미 생명을 잃은 존재였으니까요. K모드의 제안을 수락하겠다고 알린 날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뭐라고요? 한국. 통화를 시도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국. 내가 정신이 나간 거야, 사샤 삼촌 제이크이.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야, 사샤 삼촌 제이크이. 말소리가 수학이 당신 때문에 터져나왔어. 유대계 미국인 아버지는 항상 뉴욕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뉴욕에선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이것이 유일한 찬스예요. 어머니 미셀도 탄식을 내쉬었어요. 도대체 왜 아시아인데? 생각 나지 않아. 내가 상하이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매일 통화하며 울었던 거? 그렇죠. 2022년 동계 상하이. 패션위크에 갔던 때가 생각나네요. 그건 진짜 끔찍한 경험이었어요. 안개로 시야가 막힌 거리, 영어가 거의 안 통하는 사람들, 가짜 물건이 가득한 시장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제 디자인을 노골적으로 복제한 짝퉁 상품들이 당당히 판매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게다가 제 이름까지 가져다 사샤 펠드먼이라고 표기한 채 팔고 있었어요. 항의하러 가보니 오히려 제가 괴짜 취급을 당했어요. 택시를 잡으려 1시간을 기다렸고 간신히 잡은 택시에서는 운전사가 미터기를 조작해서 요금을 10배나 더 받으려 했어요. 호텔 인터넷은 안 터졌고 노점 음식을 잘못 먹어서 일주일 동안 복통에 고생했어요. 그런데 엄마, 한국은 상하이와는 다를 수 있어요. 모두 같아. 아버지가 확고하게. 모든 게 동일해. 아버지가 확고하게 말씀하셨어요. 아시아는 아시아라고. 네. 능력을 섞을 곳이 아니라고. 그렇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뉴욕에서 표절자로 기억되느니 오히려 지구 건너편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았어요. 2주 뒤 짐을 꾸리면서도 기분은 무거웠어요. 10년 동안 모은 뉴욕 생활의 기억들을 하나씩 박스에 넣었어요. 첫 번째 패션쇼. 때 착용했던 드레스, 유명 디자이너가 직접 써준 추천장, 매트갈라 초대장. 이제는 전부 지나간 일이 되어버렸죠. 이삿짐 차가 떠나고 빈 아파트에 남아있을 때 현실이 와닿았어요. 정말로 뉴욕을 떠나는구나. 그것도 부당한 누명을 뒤집어 쓴 상태로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지막으로 맨해튼을 돌아봤어요. 타임스퀘어의 네온 사인들, 센트럴 파크의 푸르른 나무들, 브로드웨이의 극장들. 이 모든 것들과 이별이었어요.
타샤, 꼭 돌아와야 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거야. 공항에 마중 나온 유일한 친구 레이첼이 목매어 말했어요. 하지만 저도 그녀도 그 시기가 언제일지 알 수 없었어요. 탑승 수속. 카운터에서 한국 가는 티켓을 받을 때 손이 멜렸어요. 편도표 돌아올.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비행기에 타기. 전 마지막으로 저는 최근에 인스타그램을 살펴보았습니다. 제 이름은 여전히 표절 문제와 연결되어 회자되고 있었으며 과거 저를 주목했던 패션 잡지들은 이제 저를 실패한 디자이너의 대표 사례로 취급하며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트리고 자리에 몸을 가라앉혔어요. 이제 모든 게 정말 끝난 것 같았습니다. 뉴욕에 있던 저는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와 동시에 작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새로운 출발이 될 수도 있어요. 표절자라는 낙인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제 자신을 보여줄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항공기가 뜨면서 뉴욕의 빛들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때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묘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시원해졌습니다. 최소한 그 지옥과도 같은 시선들로부터는 해방되었으니까요. 14시간 동안의 비행시간 내내 잠들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어떤 곳일까요? 상하이처럼 복잡하고 답답한 곳일까요? 영어가 통할까요?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무엇보다도 겁이 났던 것은 거기서도 실패하게 되면 진짜로 갈 데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이 진정한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비행기 안에서 악몽을 꾸었어요. 2년 전 상하이로 돌아간 꿈이었습니다.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신인 디자이너를 위한 상하이 패션 특별 프로그램에 초대받았을 때는 아직 흥분되어 있었죠. 아시아 시장에 진출할 기분이 매우 들뜨고 기대됐습니다. 아시아 시장에 발을 내딛는 나에게 주어진 기회라 여겼기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모든 것이 완전히 뒤죽박죽이었습니다. 길 안내 표시는 중국어로만 적혀 있었고 안내 데스크에 직원들조차 기본적인 영어 대화가 서툴렀습니다. 간신히 택시를 구했으나 운전사는 제가 건넨 호텔 주소를 확인하고서도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 오랫동안 중국어로 수다를 떨었습니다. 1시간 이상 도시를 헤매다 도착한 호텔은 예약한 내용과 전혀 달랐습니다. 홍보 사진에서는 청결하고 현대적인 인상이었지만 실제로는 곰팡내가 풍기는 오래된 건물이었습니다. 프런트 직원도 영어 실력이 미숙해서 체크인하는 데만 30분이 소요됐습니다. 다음 날 패션 행사장으로 향하는 과정은 더 참담했습니다. 구글 지도는 작동하지 않았고 택시 기사들은 외국인을 보기만 하면 무조건 바가지 요금을 부르려 했습니다. 지하철을 이용하려 했으나 노선도를 파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도착한 행사장에서 맞닥뜨린 상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전시 부스 바로 옆에 제 디자인을 노골적으로 모방한 중국 업체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 브랜드의
상표도 살짝 변형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즉시 치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주최 측은 지금 즉시 치워주십시오. 그러나 주최 측은 어깨만 살짝 움츠렸을 뿐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중국에서는 자주 있는 일입니다. 더욱 분노를 느낀 것은 그 가짜 상표가 제 진품보다 더 많이 판매되었다는 사실이었어요. 가격이 10분의 1이었기 때문입니다. 구매자들조차 왜 비싼 것을 사느냐며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일주일 내내 지옥과 같았습니다. 길가의 음식을 먹고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갔는데 의사는 영어를 할 줄 몰랐고 번역 앱으로 간신히 의사소통했어요. 약국에서 산 약은 설명서가 전부 중국어라 무엇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웠던 것은 제 작품을 도난당했을 때였어요. 행사 마지막 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장 아끼던 드레스 3벌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으나 그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외국인이 잃어버린 몇 벌 가지고 수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목 놓아 울었어요. 뉴욕에 있는 마크에게 전화했죠. 부디 저를 이곳에서 빼내주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다시는 아시아에 오지 않겠다고. 그런데 지금 다시 아시아로 가고 있으니 그것도 더 오래 완전히 살러 가는 것이니 승무원이 가져다 준 한국 입국 서류를 보며 손이 떨렸어요. 한글이라는 생소한 문자들이 마치 외계 언어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마치 외계 언어 같았어요. 이걸 어떻게 작성하라는 건가요? 옆에 앉은 사람이 제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영어로 물었습니다. 도움을 드릴까요? 한국에 처음 오신 건가요? 네, 옥에다가 일하러 가는 길이에요. 사실 두려워요. 그 승객은 웃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우호적인 곳입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영어도 꽤 잘 통해요. 진짜요. 저는 상하이에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어요. 아, 중국과 한국은 전혀 달라요. 곧 도착할 거예요. 그 말에 조금 마음이 놓이면서도 여전히 불안했어요. 사람들은 항상 좋은 점만 말하니까요. 실제로 가보면 다를 것이에요. 상하이도 가기 전에는 기대했었으니까요. 기내식으로 나온 비빔밥을 보며 다시 걱정이 되었어요. 이상한 향이 나는 붉은 소스, 날계란, 정체를 알 수 없는 나물들. 이런 음식을 1년 동안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창문 밖으로 구름이 지나가고 한반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육지 덩어리. 저 아래에서 제가 새롭게 시작해야 해요. 표절자라는 오명을 지우고 진짜 디자이너 사샤 펠드머님을 보여줘야 하는 곳.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하자 귀가 막힌 것 같았어요. 마치 제 삶이 나락으로 추락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은 오후 4시 30분입니다. 긴급 방송 소리가 들리자 가슴이 두근두근 두근거렸습니다. 이제야 진짜 시작이구나. 이제야 진짜 시작이구나. 도망갈 곳 없는 본격적인 시작. 비행기. 문이 열리고 복도를 따라 나왔을 때 첫 번째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 상태가 맞을까?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머릿속에 그렸던 아시아 공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천장은 높고 넓으며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철저한 질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줄을 서 있었고 안내 표시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뚜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장으로 가는 길에 움직이는 보도 위에서 주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벽에 있는 큰 화면에서는 K-팝 뮤직, 비디오가 재생되고 있었고 여러 곳에 배치된 로봇들이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단정한 제복을 입고 웃으며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상하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데 입국 심사장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외국인 전용 자동 입국 심사장이 마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내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음 방문하신 분은 이쪽 부스에서 지문과 얼굴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후부터는 자동 심사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 심사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영어가 매우 유창해서 놀랐습니다. 상하이에서는 공항 직원들도 놀랐습니다. 상하이에서는 공항 직원들도 영어를 할 줄 몰라 어려움을 겪었는데 수속을 마친 후 자동 심사대를 지나는데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확인하니 문이 열렸습니다. 미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도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안내판에 항공편마다 몇 번 벨트에서 짐이 나오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었고 카트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제 가방이 나오자 공항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택시 승차장을 찾고 계십니까? 또한 완벽한 영어였습니다. 네, 강남으로 가야 하는데요. 아, 강남이시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택시, 공항버스, 공항철도, 그리고 최근에는 도심공항 터미널 자율주행 셔틀도 있습니다. 자율주행 셔틀인가요? 네, 완전 무인 차량입니다. 앱으로 부르면 되고 강남까지 1시간쯤 걸립니다. 외국인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영어 서비스가 완벽합니다.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상하이에서는 택시 잡는 것도 난전이었는데 여기는 무인 자동차라니. 그럼 그것을 타고 싶은데요. 직원이 친절하게 앱 설치부터 직원이 애플리케이션 설치부터 어떻게 쓰는지까지 친절하게 가르쳐줬어요. 놀랍게도 사용 방법까지 설명해 주었어요. 놀랍게도 애플리케이션에는 완전한 영어판이 포함되어 있었고 앱에는 완벽한 영어판이 존재했으며 결제 또한 제 미국 신용카드로 즉시
지불도 제 미국 신용카드로 즉시. 5분 정도 기다리니 은색의 매끈한 자동차가. 5분쯤 기다리자 은색의 반들거리는 차량이 왔어요. 정말로 운전자 자리에는 아무도. 도착했어요. 사실 운전석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문이 저절로 열리며 지시. 없었죠. 문이 자동으로 열리며 안내?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사샤. 음성이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사샤. 펠드모 씨, 강남 캐모드 본사로. 펠드모님, 강남 캐모드 본사로. 가시는 것이 맞습니까? 제 이름을 정확히. 가시는 게 맞나요? 제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도 놀라웠어요. 자리에. 발음하는 것도 신기했어요. 좌석에. 앉으니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안내가. 앉자 안전벨트를 매라는 안내가. 나왔고 확인 키를 누르자 차량이. 나왔고 확인 버튼을 누르자 자동차가. 매끄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의 풍경이.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차창 밖의 경치가. 놀라웠어요. 길은 깨끗했고 자동차들은. 놀라웠어요. 도로는 청결했고 차들은. 질서 있게 주행하고 있었어요. 규칙적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무엇보다도 하늘이 맑았어요. 장하이의. 무엇보다 하늘이 청명했어요. 장하이의. 흐릿한 스모그는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뿌연 스모그는 볼 수 없었어요. 차 안의 화면에서는 실시간으로. 차량 내부의 디스플레이에서는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른. 주변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다른. 차들, 신호등, 보행자들을 감지하는. 차량들, 신호등 보행자들을 인식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지금 한강을 건너는 중. 모습이 신기했어요. 현재 한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교량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보이는 다리가 반포대교입니다. 매일 밤 무지개. 반포대교입니다. 매일 저녁 무지개. 분수가 작동하는 곳이에요. 인공지능이. 분수가 열리는 곳이죠. 인공지능이. 관광 안내까지 해주다니 이것이 정말. 같은 아시아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강남에. 같은 아시아가 맞나 싶었어요. 강남에. 들어서자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진입하자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있었는데 뉴욕만큼이나 인상적인 스카이라인이었어요. 거리는 청결했고 하늘이 보이는 경관이었습니다. 도로는 청결했으며 포장도래도 세심한 꾸밈이 가해져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길거리의 디지털 전광판들이었습니다. 건물의 외부 벽면 전체가 거대한 화면으로 변의 광고와 예술 작품들을 교대로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와, 이곳은 타임스퀘어보다 더욱 선진적인 느낌이 드네요. 도착지에 다다랐습니다. K모드의 본사 건물입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에서 내려 건물을 쳐다보았습니다. 50층 이상으로 보이는 유리 건물이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1층 현관이 통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안쪽이 훤히 보였고 갤러리처럼 세련된 내부 장식이었습니다. 로비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일어서서 맞이했어요. 자샤 펠드먼님. 맞으신가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태준 디렉터님께서 30층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역시 흠잡을 데 없는 영어. 또한 제가 올 것을 알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점에서 준비성도 빈틈없었습니다. 승강기도 BR 매우 첨단이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매우 첨단이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제가 가야 할 층수를 스스로 BR 달아차렸습니다. 30층 회의실입니다. 알아차렸습니다. 30층 회의실입니다. BR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복도가 드러났어요.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도심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남산타워도 보였어요. 회의실 문을 남산타워도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회의실 문을 개방하고 들어서니 한 남자가 일어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샤님. 저는 한태준입니다. 한국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을 겁니다. 악센트는 있었으나 능숙한 영어를 구사하셨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의 시선이 따뜻했습니다. 의혹이나 경계가 아닌 진정한 환대의 눈빛이었죠. 아, 예. 안녕하세요. 사실 조금 떨립니다. 그럴 만하죠. 생소한 국가에 오셨으니까요.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가능한 한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 한 잔 드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가 버튼을 누르자 벽에 있던 비밀 패널이 열리면서 차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와, 이것도 자동화되어 있군요. 맞습니다. 저희 회사는 기술 기업과 협력이 많아서 이러한 체계를 적용했습니다. 한국은 패션과 테크놀로지의 결합에 관심이 많습니다. 차를 마시며 한태준 디렉터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제 불안감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제가 뉴욕에서 쌓은 경력에 대해 잘 알고 계셨고 표절 논란에 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으셨습니다. 저희는 사샤 님의 진정한 능력을 신뢰합니다. 그러므로 모신 것이고요. 한국 시장은 선입견 없이 능력에 따라 평가받을 수 있는 곳이랍니다. 그 말을 듣고 눈가가 따스해졌습니다. 뉴욕에서는 누구도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주지 않았기에 정말 고맙습니다. 최선을 정말 고마워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내일 당장 일을 시작하시는 건 부담스러우실 테니까 일주일 정도 짧은 시간을 제공할게요. 회사가 마련한 숙소가 있거든요. 오늘 거기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안락하게 머무르실 수 있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첫날을 보내고 나니 처음 느꼈던 걱정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물론 지금도 서툴고 불편했지만 적어도 상하이 같은 도시는 아니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밤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무수한 조명들이 하나둘 밝아지기 시작했고 길거리에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생기가 가득했어요. 아마도 이곳에서 진정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지도. 생애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느낌이 마음에 스쳤어요. 회사가 배정한 숙소는 강남 중심부에 자리한 현대식 아파트였습니다. 한태준 이사가 직접 안내하며 설명해 주었어요. 여기는 외국인 직원들을 위한 곳입니다. 필요한 것은 모두 구비되어 있고 관리. 사무실에는 영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이 하루 종일 대기합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감탄이 터져 나왔어요. 넓은 거실에 큰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가구와 가전제품은 전부 최신 모델이었고 특히나 깔끔하고 세련된 실내 장식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곳에서 안락하게 머무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해 주세요. 그 세심한 배려가 감동적이었습니다. 침실은 흰색 계열로 꾸며져 있었으며 작업실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회사 직원이 와서 주변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슈퍼마켓, 병원, 은행 같은 생활 필수 정보를요? 아, 그리고 이것 받으세요. 그가 넘겨준 것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한국 생활용 전화기예요. 데이터 무제한이 아니고 필요한 앱은 모두 설치해 두었어요. 번역 앱도 있으니 언어 걱정은 줄어드실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약속한 대로 회사 직원이 방문했어요. 이소연이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샤 씨. 오늘 하루 제가 서울을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간 곳은 동네 슈퍼마켓이었어요. 그런데 마트 입구에서부터 놀랐습니다. 손님이 오자 자동문이 열리며 쇼핑카트가 저절로 앞으로 나왔거든요. 이것은 뭐예요? 스마트 카트예요. 물건을 담으면 자동으로 계산되고 따라다니기도 해요. 마트 안은 더 놀라웠어요. 진열대마다 디지털 가격표가 있어 실시간으로 가격이 갱신되고 제품 정보를 영어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과일 코너에서 망고를 가능했습니다. 과일 판매대에서 망고를 들어 올리자 화면에 원산지, 당도, 추천 요리법까지 나타났습니다. 와, 이것은 뉴욕의 홀푸드보다 더 첨단 기술인 것 같아요. 한국인들은 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음식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계산대도 놀라웠어요. 카트를 계산 영역에 두기만 하면 자동으로 스캔이 되고 얼굴 인식으로 결제까지 끝났습니다. 현금이나 카드는 필요 없습니다. 한국은 이미 현금이 없는 사회에 가깝습니다. 모바일 결제, 얼굴 인식, 지문 인식 모두 가능해요. 마트를 나와 길을 걸었습니다. 평일 오전임에도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어요. 모든 카페에서 사람들이 노트북을 열고 일하고 있었고 거리는 청결했어요. 사람들은 회사에 가지 않는 건가요? 한국에서는 재택근무나 유연근무가 많이 자리 잡았습니다. 특히 이 동네는 스타트업이 많아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다음에 방문한 곳은 성수동이었습니다. 초연 씨는 이곳을
서울의 브루클린 같은 장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본래 공장 지역이었으나 젊은 예술가들과 디자이너들이 모여들어 핫플레이스가 되었습니다. 오래된 공장을 리모델링한 카페, 갤러리, 편집숍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브루클린과는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훨씬 더 깨끗하고 체계적이었다는 점입니다. 한 카페에 체계적이었다는 점, 어떤 카페에 들어서자 내부 장식이 예술 작품 같았습니다. 높은 천정, 드러난 배관, 그리고 모던한 가구들의 어울림이 완벽했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이곳의 스페셜티 커피는 이름이 나 있어요. 바리스타가 정성 들여 커피를 추출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감동했습니다. 라떼 아트는 예술 작품과 같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커피를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서울은 아마도 지구상에서 카페 밀집도가 가장 높은 도시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또한 각자 독특한 색채가 뚜렷하죠. 커피를 마시며 창문 밖을 바라봤어요. 젊은이들이 335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평온하고 느긋한 광경이었어요. 오후에는 동대문 쪽으로 옮겼어요. 패션 디자이너인 저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처음 보았을 때 숨이 막힐 듯 했어요.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이 건물은 마치 우주선이 내려앉은 듯한 형태였습니다. 이곳이 정말 시장인가요? 맞습니다. 내부에는 디자인 매장들이 있고 주변에는 의류 도매 시장이 있어요. 하루 종일 문을 열죠. 건물 안쪽도 놀라웠습니다. 곡선형 구조물이 공간을 자연스레 구획하고 있었으며 디지털 예술 작품이 전시돼 디지털 아트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놀란 것은 새벽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놀란 것은 새벽 3시에 있었어요. 시차에 적응하지 못해 잠이 오지 않아 소연 씨가 추천한 동대문 시장을 방문했어요. 택시를 이용해 도착한 새벽의 동대문은 낮보다 더 활발했어요. 수십 개의 쇼핑몰에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새벽 3시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요. 동대문은 밤에 더 분주해요. 전국의 소매상들이 이 시간에 와서 상품을 구매해 가거든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니 더욱 놀랐어요. 각 층마다 수백 개의 가게가 있었고 각기 다른 스타일의 의류를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하이와 다른 점은 여기에는 모조품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모두 독창적인 디자인의 상품들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모방하는 국가가 아니에요. 유행을 선도하는 나라입니다. 한 가게의 사장님이 자랑하며 이야기했어요. 몇몇 매장을 살펴보다가 흥미로운 점을 알게 되었어요. 많은 가게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게 무엇인가요? 라이브 커머스입니다. 실시간으로 의상을 소개하며 판매하는 것이죠.
중국, 동남아시아. 바이어들이 많이 시청해요. 한 매장에서는 모델이 직접 옷을 착용하며 중국어, 영어, 태국어로 해설하고 있었어요. 댓글이 실시간으로 작성되고 주문도 즉시 들어왔습니다. 와, 이것은 정말. 즉시 진입했어요. 와, 이건 완전히 새로운 사업 방식이에요. 맞아요. 한국이 생방송 커머스를 주도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기술과 스타일을 융합한 겁니다. 새벽 시장을 구경하고 나오니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가 아침 햇빛을 받아 은색으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택시에 올라타 레지던스로 돌아오는 길에 느꼈어요. 한국은 제가 기억하던 아시아와는 달랐어요. 사실 뉴욕보다도 더 활기차고 창의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쳐다봤어요. 단, 이틀 만에 제 고정관념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상하이에서의 악몽 같은 기억이 서서히 옅어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혹시 여기서 진정한 재시작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어요. 표절자가 아닌 진짜 디자이너. 사샤 펠드먼으로서 그날 밤 오랫동안 편히 잠들었어요. 일주일간의 짧은 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했어요. 첫 출근날 회사. 디자인실에 들어서자 다시 한번 깜짝 놀랐어요. 뉴욕의 저명한 패션 하우스에 뒤지지 않는 시설이었죠. 최신 재봉. 장비들 3D 프린터 가상현실. 피팅룸까지. 이런 수준의 시설이라니. 한태준 디렉터가 자신있게 설명해 주었어요. 한국 패션 산업은 기술과의 결합을 중시해요. 기술과의 결합을 매우 중시합니다. 이곳의 VR 피팅룸에서는 모델 없이도 의상이 입혀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팀원들을 소개받았는데 전원 영어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제 뉴욕 시절 작품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샤 님의 2022년 가을 컬렉션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특히 해체주의적 방식이 감명 깊었습니다. 팀원 중 한 명인 지연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웠던 것은 그 다음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표절 의혹은 저희는 믿지 않습니다. 타임라인을 검토해보니 오히려 상대 측이 베낀 것 같습니다. 정말입니까? 아무도 제 주장을 믿지 않았는데 저희가 조사해 보았습니다. 나중에 증거가 필요하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준다는 감정이었습니다. 탑 프로젝트는 한국 전통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난감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에게 준 디렉터가 특별한 인물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윤서아 작가님입니다. 전통 자수장인의 딸이면서 동시에 현대미술 작가로도 활동하고 계십니다. 처음 만난 서아 씨는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전통 장인의 딸이라고 해서 보수적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은은한 보라색 머리의 가죽
생각해보니 보라색 머리가 은은한 힙합 아티스트였어요. 가죽 재킷을 걸치고. 가죽 재킷을 입은 힙합 아티스트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샤님. 한국의 전통을 낡았다고 여기시면 안 됩니다. 전통은 가장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씨의 작업 공간은 경복궁 주변의 한옥을 리모델링한 장소였습니다. 외관은 전통적인 한옥이었으나 내부는 현대적으로 개조되어 있었어요. 와, 이런 곳이 있을 줄이야. 서울에는 이런 장소가 많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함께 존재하는 것이 한국의 매력입니다. 작업실 한쪽에는 어머니께서 술을 놓으신 전통 자수 작품들이 놓여 있었고 반대편에는 서아 씨가 그것을 현대적으로 변형한 설치 미술 작품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전통적인 오방색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네온 색상과 결합하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저 씨는 한복의 구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어요. 평면적으로 재단되었지만 입으면 입체가 되는 원리, 고름의 역할과 아름다움, 치마에 흐르는 듯한 선 한복은 세상에서 가장 수학적인 의복입니다. 황금 비율이 내재되어 있죠. 그 이야기를 듣고 한복을 다시 보니 확실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정밀한 계산이 숨겨져 있는 의복이었어요. 몇 일 동안 서아 씨와 일하면서 한국 전통에 대한 나의 선입견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전통은 단순히 오래된 것이 아니라 가장 고루한 것이 아니라 가장 현대적인 영감의 근원이었습니다. 자샤. 현대적인 영감의 원천이었어요. 자샤. 시, 뉴욕의 느낌과 한국의 전통을. 시, 뉴욕의 감성과 한국의 전통을 섞으면 어떨까요? 동서남북이 아닌 진정한 융합이에요. 그 제안에 소름이 돋았어요. 맞습니다. 단순히 한국적 요소를 차용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융합을 창조하는 거예요. 작업실에 돌아와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한복의 유연한 선과 뉴욕을 시작했어요. 한복의 유연한 선과 뉴욕을 각진 선을 결합하고 오방색을 현대적인 색상 팔레트로 재해석했어요. 팀원들의 반응은 열정적이었어요. 대단해. 이건 완전히 새롭네요.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이에요. 무엇보다도 좋았던 것은 협동심이었어요. 뉴욕에서는 모두가 경쟁 상대였지만 여기서는 진정한 동료가 된 느낌이었어요.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비판하며 발전시켜 나갔어요. 시제품 제작도 놀라웠어요. 동대문 재봉 공장과 협력하여 하루 만에 시제품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빠르다고요? 네. 한국에서는 속도가 생명이에요. 빠르게. 문화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질 또한 놓치지 않아요. 정말 그랬어요. 시제품의 품질은 뉴욕 최고급 작업실 수준이었어요. 첫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모두가 기뻐하며 환호했어요. 한복의 치마 라인을 현대적인 이브닝 드레스로 재해석한 작품이었어요. 전통 수혜를 레이저 커팅과 결합해 만든 세부 사항은 숨막힐 정도로 라인 30mm SSING 커팅과 합쳐 만든 세부 요소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다웠습니다. 타시아님, 이건 정말. 말문이 막힙니다. 한태준 디렉터 역시 감탄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랬던 것입니다. 한국도 아니고 서양도 아닌 완전히 새로운 어떤 것. 그날 밤 작업실에 혼자 남아 다 만든 드레스를 지켜봤습니다. 뉴욕에서 표절자로 낙인 찍혔던 제가 여기서 완전히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이 도시가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감사한 곳이었습니다.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저와 씨의 문자였습니다. 오늘 작품 정말 훌륭했어요. 타샤 님 덕분에 저도 전통을 새롭게 바라보게 됐어요. 앞으로도 좋은 일 같이 해요. 미소가 번졌어요. 여기서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영감, 새로운 동료, 그리고 새로운 저 자신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2해째에 들어서던 어느 날 뉴욕에서 충격적인 연락이 왔습니다. 타샤. 앉아서 들어봐. 내 말이 맞았어. 진짜. 표절범이 잡혔어. 에이전트 마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요? 정말이요? 손이 떨려서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클로이였어. 네. 전 조수. 그녀가 몇 달 전부터 나는 그녀의 조수였어. 몇 달 동안 그녀가 나의 창작물을 도용해 유럽의 회사에 판매하고 있었다는 거지? 또한 매트갈라 행사 때 미리 꾸며둔 허위 자료로 내가 표절을 했다고 누명을 씌웠어. 클로이란 사람. 내가 그렇게나 신뢰하던 사람이 금전을 수취했대. 상당한 액수야. 내가 매트갈라에서 인정받는 모습을 보고 시기가 났다고 전해져. 정말 믿기지 않았어. 클로이는 내가 알려지지 않았을 때부터 같이 한 인연이었단 말이야.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도우며 성공을 바라며 밤을 새워 일했던 파트너였는데 증거는 뭐냐면 클로이의 컴퓨터에서 내 초기 디자인 자료가 나왔어. 시점이 확실히 내 것이 더 먼저였어. 게다가 유럽 브랜드에게 금전을 받은 은행 내역도 있고 그녀가 위조한 가짜 증거도 모두 드러났어. 그때 전신의 기운이 빠져나갔어. 억울함이 해소된 안심과 배신당한 느낌이 한꺼번에 몰려왔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나요? 미디어에서 크게 보도하고 있어? 너에게 사죄하는 기사들이 줄을 잇고 있고 회사들도 연락이 들어와. 모두가 너를 다시 원하고 뉴욕으로 복귀할 수 있다는 말이야. 당연한 일이지. 내 명예는 완전히 회복됐어. 오히려 부당한 희생자로서 동정하는 여론도 생겼어. 언제 돌아올 거야? 통화를 끝내고 오랫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어. 꿈꾸던 그 순간이었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꿈꾸던 순간이었어요. 내가 억울하게 여기던 일이 해결되어 뉴욕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기쁘기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도리어 뒤섞인 느낌이 밀려왔어요. 점심시간에 한테 준 디렉터가 내 얼굴을 보고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좋지 않은 소식인가요? 아닙니다. 사실은 기쁜 소식입니다. 내 억울함이 풀렸다고 해요. 실제 표절자가 잡혔어요. 그의 표정에 뒤엉킨 감정이 스쳤습니다. 그러면 뉴욕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건가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요. 그날 오후에 회사 사람들이 모두 내 소식을 알게 되었어요. 의외로 모두가 진정으로 축하해 주었죠. 자샤 씨 정말 다행이네요. 억울한 일이 풀려서 정말 기쁩니다. 지연이가 내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섭섭함도 느껴졌어요. 그런데 떠나시는 건가요? 잘 모르겠어요.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퇴근하고 나서 서아 씨를 만났어요. 이미 소식을 들은 그녀는 축하한다며 와인을 따라주었죠.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네요. 정말 기쁩니다. 그런데 왜 그런 표정이세요?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복잡해요. 뉴욕은 내 고향이고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보낸 2달이 너무나도 그러나 이곳에서의 2달은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정한 동료를 만나게 되었고 새로운 영감을 얻었으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을 재발견했다는 점입니다. 뉴욕에서는 항상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렸지만 여기에서는 그저 저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서아 씨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한국의 매력입니다. 정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한 번 우리 편이 되면 진짜 가족처럼 대우해 주거든요. 그날 밤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뉴욕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메시지가 쇄도했죠. 언제 돌아와? 파티 준비할게. 내 자리는 아직 비어 있어. 드디어 정의가 이루어졌네. 하지만 읽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정말 돌아가는 것이 맞을까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 출근하니 뜻밖에도 손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K모드의 회장님이셨죠. 타샤 씨,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안 하나를 하고 싶어서 방문했습니다. 회장님은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K모드의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어 주십시오. 뉴욕 지사도 설립할 계획입니다. 서울과 뉴욕을 오가며 2 도시의 장점을 결합한 브랜드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와, 정말인가요? 사샤 씨가 2달 동안 보여준 작품들은 놀라웠습니다. 동양과 서양의 진정한 융합이었습니다. 이런 서양의 진정한 결합이었습니다. 이런 인재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모든 퍼즐 조각이 제자리에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뉴욕과 서울 중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2 곳 모두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었죠. 몇 일 뒤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국
매체뿐만 아니라 뉴욕 타임즈, 보고를 포함한 세계 언론도 왔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패와 낙담이 오히려 더 큰 가능성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었죠. 무엇보다 선입견을 내려놓으면 경이로운 세상이 열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빗발쳤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시는 건가요? 예, 하지만 서울에서도 떠나지 않을 겁니다. K모드와 협력해 두 도시를 연결하는 새로운 패션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한국에 대한 느낌은 어떠신가요? 사실 처음에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제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가장 혁신적이며 따뜻한 국가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팀원들이 모두 축하를 해주었어요. 타샤 씨가 남아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을 놀라게 할 때입니다. 그날 저녁 한강 공원을 거닐었습니다. 노을이 강에 빛나고 있었어요. 2달 전 부당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듯이 왔던 이 장소가 이제는 제 2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뉴욕에서의 휴대전화가 벨소리를 냈습니다. 뉴욕에 계신 부모님이셨어요. 타샤, 뉴스 보셨어요? 매우 자랑스럽구나. 한국이 너한테 좋은 장소였구나. 네, 어머니. 한국은 저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요. 언젠가 한번 우리도 가봐야겠어? 내가 그토록 찬사를 받는 곳이 어떤 곳인지 꼭 방문하세요. 어머니 아버지도 놀라실 거예요. 통화를 마치고 다시 한강을 지켜봤어요. 고작 2달 만에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표절 시인에서 글로벌 책임자로, 편견으로 가득한 외국인에서 두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로 모든 것이 한국에서 시작되었어요. 제 선입견을 무너뜨리고 진짜 제 자신을 찾게 해준 이 놀라운 국가에서 전 세계적 창의성 총괄자로 임명된 제 첫 업무는 서울 패션위크였어요. 10월에 열리는 서울 패션위크에서 제 첫 작품 시리즈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시리즈의 명칭은 바운더리, 즉 경계라는 의미입니다. 동양과 서양의 경계, 옛것과 새것의 경계, 그리고 편견과 사실의 경계를 넘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준비하는 석 달 동안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저와 CC와 함께 전통 방법을 탐구하고 동료들과 현대적인 재해석을 고민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놀이개였습니다. 한복에 달리는 전통 액세서리인데 그 뜻이 깊었어요. 놀이개는 단순한 꾸밈이 아니에요. 놀이개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닙니다. 악한 기운을 차단하고 행운을 불러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서아 씨의 해설을 듣고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오늘날의 여성들도 부적과 같은 것을 찾지 않나요? 놀이개를 현대식 장신구로 다시 해석하는 건 어떨까?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스마트 놀이개였습니다. 고전적인 모양이지만 내부에 칩이 장착되어 휴대폰과 연결됩니다. 와, 이것은 정말 획기적이에요.
팀원들도 매우 열광했습니다. 전통과 테크놀로지의 완벽한 결합이었기 때문이죠. 의상 디자인 또한 대담했어요. 한복의 저고리 실루엣을 해체하여 재킷으로 제작하고 스커트에 주름을 현대적인 플리츠로 재해석했습니다. 색감도 중요했습니다. 오방색에서 다운. 색상과 조합으로 전통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주었죠. 이것은 뉴욕 런웨이에 올려도 뒤지지 않을 것 같아요. 준 디렉터가 샘플을 보고 탄성을 질렀죠. 패션쇼 준비도 남달랐어요. 장소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자하 하디드의 미래적 건축물에서 전통과 현대의 조우를 보여주는 겁니다. 모델 선정도 의미가 있었어요. 한국 모델만 아니라 여러 국적의 모델들을 섞었습니다. 경계를 넘는다는 콘셉트에 맞게 마침내 디데이인 10월 18일 저녁 7시 무대는 전쟁터 같았어요. 모델 피팅, 헤어, 메이크업, 음악 점검까지 단 5분 남은 상태. 화장과 음악 점검까지 사샤에게 5분 남았습니다. 스태프가 소리쳤어요. 가슴이 터질 듯 했어요. 런웨이 곁에서 대기하며 관중석을 훑어보았어요. 국내외 구매자들과 패션 편집자들, 인플루언서들로 북적였어요. 또한 특별한 내빈들도 계셨어요. 뉴욕에서 날아오신 부모님과 마크, 그리고 보그. 편집장까지 조명이 어두워지고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첫 번째 모델이 등장했죠. 한복 저고리를 새롭게 해석한 크롭. 재킷과 와이드 팬츠, 전통 수노음을 레이저 커팅으로 구현한 디테일이 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객석에서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다음 의상은 더욱 과감했어요. 천릭을 현대식 코트로 재해석한 작품. 전통적인 실루엣이지만 소재는 첨단. 직물이었어요. 쇼의 절정은 피날레였어요. 한복 치마의 풍성함을 극대화한 이브닝 드레스들. 모델이 걸을 때마다 치맛단이 파도처럼 흐르고 오방색의 점이적 변화가 매혹적이었어요. 마지막 모델이 빛나는 한복을 입고 나왔을 때 객석이 웅성이었어요. 옷이 음악에 맞춰 빛을 발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모든 모델이 피날레 퍼레이드를 할 때 저도 런웨이에 섰어요.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어요. 기립박수였죠. 브라보. 어메이징, 정말 혁신적이야. 런웨이 위에서 놀라울 정도로 획기적이에요. 패션쇼 무대에서 내려와 뒷무대로 들어가니 동료들이 다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성공했어요. 우리가 해내고 말았어요. 저와 씨도 눈시울이 빨개져 있었어요. 오랜 전통이 이처럼 아름답게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워요. 패션쇼가 끝나고 만남의 자리에서 바이어들이 많이 찾아왔어요. 하리 갤러리 라파에트에서 왔습니다. 전속 계약을 상의하고 싶습니다. 뉴욕 버그도프 굿맨에서 왔습니다. 다음 시즌의 전체 라인을 매장에 드리고 싶어요. 도쿄 이세탄에서 왔습니다. 일본 진출을 제안합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세계 최상위 백화점들이 제 작품을 원한다니 보그 편집장이 저에게 왔어요. 타샤, 정말 대단해. 이것은 단순한 패션쇼가 아니야. 문화의 결합이며 미래 패션의 방향성을 보여준 거야? 부모님께서도 뿌듯해하셨어요. 이제서야 내가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 이해했어? 이렇게나 영감을 주는 장소였구나. 그 다음 날 언론은 열광했어요. 서울 패션계의 최고의 주목작 동양과 서양을 아우르는 혁신적인 작품 사샤 펠드먼 패션계의 새로운 상징. 하지만 가장 했던 것은 한국 언론의 반응이었어요. 우리 전통의 미를 세계에 알린 작품 한국 패션의 새로운 잠재력을 보여주었어요. 일주일 뒤 판매 성과가 보여주었습니다. 7일 뒤 판매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전체 라인 품절과 예약 주문만으로 수천 건이 나왔어요. 타샤 씨,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같은 반응은 처음 경험해요. 지연이 매우 신나서 뛰어 들어왔습니다. 사무실에서 축하 모임이 시작되었어요. 한태준 디렉터가 축사를 진행했어요. 오늘은 단순히 패션쇼의 성과를 축하하는 날이 아닙니다. 선입견을 깨부수고 새로운 기회를 만든 사샤 씨와 그 성과를 함께 이루어낸 우리 모두를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모두가 크게 환호했어요. 그날 저녁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발 아래 드리워져 있었죠. 석 달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표절자로 낙인 찍혀 쫓겨났던 디자이너가 이처럼 성공할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한국이 저에게 기회를 제공했고 저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뉴욕 타임스의 기자였습니다. 타샤 씨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실패를 성공으로 전환한 비결을 듣고 싶어 합니다. 간단합니다. 편견을 내려놓고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 용기입니다. 또한 저를 믿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서울 패션위크의 대성공 이후 상황이 급격히 변했어요. 매일 뉴욕에서 연락이 들어왔죠. 타샤, 내가 필요해. 돌아와. 주길 바래. 한때 저를 외면했던 브랜드들이 이제는 간절히 부르고 있었어요. 특히 제가 지금은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특히 제가 그렇게나 들어가고 싶었던 마크 제이콥스에서 선임 디자이너 포지션을 제의했어요. 보수는 제가 원하는 만큼 주겠다고 창의적 통제권도 약속하며 솔직히 마음이 움직였어요. 마크 제이콥스는 제가 동경하던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창 시절부터 꿈꾸던 자리였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과거 같으면 즉시 수락했을 텐데 지금은 주저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한강 둑을 걷고 있을 때 전화가 왔습니다.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관장이었죠? 자샤, 내년 매트 갈라의 주제는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야. 네. 바운더리 컬렉션이 정확하게 들어맞아
공식 디자이너로 초대하고 싶어. 메트갈라 공식 디자이너라니. 패션 디자이너의 최고 영예였습니다. 통화를 끝내고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보았어요. 저녁에 조깅하는 사람들, 치킨을 먹으며 이야기하는 친구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이 고요한 광경이 이제는 너무나 친숙하고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회사에 돌아오니 동료들이 야근을 하고 있었어요. 다음 시즌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자샤 씨, 이번에는 조선 시대gat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보는 건 어떨까요? 달빛을 형상화한 액세서리는 어때요? 다랑아리에서 착안을 얻어서요. 모두가 열정을 가지고 수용했어요. 모두가 열정적으로 생각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협력하는 모습을 뉴욕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며칠 뒤 마침내 결정을 내릴 시기가 도래했어요. 한태준 감독을 만났습니다. 뉴욕에서 많은 제약이 생기고 있죠? 맞아요. 솔직히 어지러워요. 그럴 만도 해요. 고양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주인공 대우를 받을 테니까. 하지만 이상합니다. 과거에 저였다면 즉시 비행기에 올랐을 거예요. 지금은 이곳이 더 좋아요? 아니, 좋다는 말보다는 이곳이 진짜 제 자리 같습니다. 한태준 감독이 미소를 지었어요. 타시아 씨, 저희도 같은 생각이에요. 당신과 함께 일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 생각이 스쳤어요. 감독님, 제가 반드시 하나를 골라야 하나요? 뉴욕과 서울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면 안 될까요? 무슨 의미예요? K모드 뉴욕 지사를 세워요. 제가 두 도시를 왕래하며 동서양 융합 브랜드를 성장시키는 거죠. 뉴욕의 감수성과 서울의 창의성을 합쳐서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거 훌륭한 생각이에요. 사장님께 곧장 건의해 봅시다. 일주일 뒤 사장님의 허가가 내려왔어요. K모드 뉴욕 지사 설립과 더불어 저는 글로벌 총괄 감독이 저는 세계 총괄 이사 자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부모님께서 영상 통화를 하셨어요. 차야, 너 정말 뉴욕에 가게 되는 거야? 네, 한 달의 절반 정도는 뉴욕에서 지낼 예정이에요. 그렇지만 서울도 제 고향이에요. 아버지께서 처음으로 한국을 긍정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보낸 사진들을 보니 정말 대단한 도시더라. 우리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어. 꼭 방문하세요. 제가 서울을 안내해 드리겠어요. 팀원들에게 소식을 알리자 기쁨의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다시아 님이 떠나지 않으신다니 정말 다행스러워요. 이제 우리의 활동 무대가 뉴욕까지 확장되는 거군요. 와씨 역시 기뻐하셨어요. 마침내 한국 고유의 미를 뉴욕에 제대로 소개할 수 있게 되었네요. 사샤 씨가 가교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날 밤 남산타워에 올랐어요.
서울의 밤 풍경이 360도로 드러났어요. 불과 두어 달 전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여기에 왔을 땐 꿈에도 몰랐어요. 이 도시가 제 삶을 바꾸어 노을이라고는 스마트폰이 진동했어요. 뉴욕 오피스 임대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소호에 자리한 훌륭한 장소였어요. 이제 진정한 시작이로구나. 뉴욕과 서울 두 도시를 연결하는 패션 이야기죠. 하지만 가장 핵심은 제가 이제는 도피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어요. 뉴욕에서의 실패든 서울에서의 성공이든 뉴욕에서의 실패와 서울에서의 성공 모두 나를 구성하는 부분입니다. 내일은 매트갈라. 모두 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내일은 매트갈라. 큐레이터와 비디오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큐레이터와 화상 통화가 있습니다. 바운더리 컬렉션을 어떤 방식으로 선보일지, 바운더리 컬렉션을 어떻게 보여줄지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레 씨는 의논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모레는 팀원들과 함께 뉴욕 지사 개설 준비를 시작합니다. 두 도시를 왕복하는 일은 어렵겠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선입견을 벗어나면 더 넓은 일이 될 것입니다. 편견을 초월하면 더 넓은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남산타워에서 내려오면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저는 뉴욕의 사샤도, 서울의 사샤도 아닌 경계를 가로지르는 사샤가 될 것입니다. 2025년 3월 K모드 뉴욕지사 개장 파티 한가운데에 위치한 쇼룸은 방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뉴욕 패션계 관계자들과 한국에서 온 팀원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믿기 어려워. 자샤가 진짜 성공했구나. 마크가 감탄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쇼룸은 서울 사무실과 마찬가지로 한국적 정서와 현대적 감성이 잘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디지털 미디어 아트를 통해 한국의 네 계절을 담아냈고 반대편에는 바운더리 컬렉션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바운더리 컬렉션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VR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스마트. 가장 많은 관심을 받은 것은 스마트. 놀이개였습니다. 이게 진짜 전통 장신구라는 말인가? 너무 앞선 디자인인데. 장신구라는 말인가? 너무 앞선 디자인인데 VR 맞습니다. 천년의 유산과 최신 기술의 맞습니다. 천년의 유산과 최신 기술의 결합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이것은 만남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두가 목표로 하는 지향점입니다. 파티에는 특별한 방문객들도 왔습니다. 부모님이 처음으로 나의 쇼룸을 찾아온 것입니다. 타샤 정말 자랑스러워. 내가 두 문화를 이렇게 아름답게 결합하다니. 어머니가 한복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드레스를 만지며 감동했어요. 몇 일 뒤 첫 번째 뉴욕 컬렉션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제는 서울언회. 뉴욕을 걷다. 뉴욕 팀과 서울 팀이 화상회의로 매일 교류했어요. 이번에는 뉴욕의 매튼 스카이라인과 서울의 한옥. 지붕선을 모티브로 하는 건 어떨까요? 지연이 제안했고 뉴욕 팀도 열광했어요. 준비 과정에서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표절 사건으로 나를
배신했던 클로이가 찾아온 것이에요. 사샤, 정말 미안해. 용서받을 가치가 없다는 걸 알지만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 그렇게 친했는데요. 질투였어요. 내가 성공하는 게 너무 부러웠고 정말 미안해요.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말했어요. 용서할게요. 하지만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녀가 떠난 후 이상하게 시원했어요. 과거의 아픔까지도 정리된 느낌이었어요. 5월 메트갈라 이스트 미츠 웨스트 테마에 맞춰 저는 한복과 이브닝 드레스를 결합한 디자인을 착용했어요. 레드 카페를 결합한 작품을 착용했어요. 레드 카페를 걸어가며 되새겼어요. 1년 전 이 장소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지금은 더 성장한 인간으로 돌아왔다는 걸 가장 자랑스러웠던 것은 한국 디자이너들도 다수 초대받았다는 점이에요. 제가 놓은 가교를 통해 한국 패션이 세계적인 무대에 확실히 자리 잡게 된 거예요. 파티장에서 한태준 감독을 만났어요. 그분 역시 초청받아 뉴욕에 왔어요. 타샤님 덕분에 한국 패션의 지위가 완전히 변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한국이 저를 구원해준 거예요. 제가 감사해야 해요. 이제 저는 한 달의 절반은 서울, 나머지 절반은 뉴욕에서 지내요. 서울에 있을 때는 신선한 영감을 얻고 뉴욕에서는 그것을 새 상에 전하죠. 가장 멋진 점은 두 도시의 팀이 하나로 뭉쳤다는 거예요. 문화와 언어는 다를지라도 패션에 대한 열정은 동일하니까요. 최근에는 파리와 밀라노에서도 러브콜이 왔어요. K-패션의 유럽 시장 진출을 지원해 달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여전히 서울이 제일 좋아요.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준 도시이기 때문이에요. 어느 날 인터뷰에서 기자가 질문했어요.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미국인, 한국인. 저는 경계인입니다. 뉴욕에서 태어났으나 서울에서 재탄생했어요. 비록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서울에서 제2의 삶을 시작했어요. 두 곳 모두 나에게는 고향과 같아요. 미래의 목표는 계속해서 경계를 허무는 것이에요. 동서양, 옛것과 새것. 그리고 타인의 시선까지도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실패는 종착점이 아닌 또 다른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리고 편견을 내려놓으면 얼마나 방대한 세상이 열리는지를. 한국은 저에게 그 진리를 알려준 스승이자 새로운 생명을 준 은혜로운 존재예요. 앞으로도 계속 두 도시 사이를 오가며 살 거예요. 경계를 가로지르며 새로운 미를 창조해 나갈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가 발견한 진정한 나이기 때문이에요. 경계를 초월하는 디자이너, 사샤 펠드몬. 편견이라는 장벽을 넘어 새로운 세상을 찾아낸 사샤의 경험담. 어떤가요? 가장 나쁜 시기가 가장 좋은 기회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열린 사고로 세상을 바라보면 놀라운 기회가 펼쳐진다는 점을 보여준 이야기였어요. 여러분은
혹시 고정관념 때문에 놓치고 계신 기회가 있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또한 편견을 뛰어넘어 새로운 모험을 시작하는 이들을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작은 용기가 커다란 변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코리아 원더풀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